납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 앞에 남자가 섰을 때까지는요.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단 9글자. 그런데 이 말을 입 밖에 내기까지 저는 얼마나 많은 최악의 상상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실족, 납치,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없는 것. 저는 그날 엄마의 반지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 43, 회사 팀장,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요양원에 엄마를 맡겨둔 딸. 처음 요양원 입소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게 뭔지도 모른 채 창밖을 보며 웃고 계셨어요. 여기 좋다. 밥은 주냐?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은 가끔 그래요. 무서운 것도 슬픈 것도 이미 기억이 지워져 버린 것처럼.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그 도장 찍던 손이 생각났습니다.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 어떤 달은 한 번도 못 간 적도 있었죠. 그러면서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거기가 더 편해. 전문가가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저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뭔지 그날 전에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안전하기를 바랐다고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나는 좋은 딸이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요양원비 빠듯하게 내고 명절엔 꼭 찾아가고 좋은 속옷 사다 드리고 그게 효도라고 저는 믿었으니까요. 엄마가 요양원 복도를 얼마나 걷는지, 밥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밤에 잠들기 전 무슨 이름을 중얼거리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요. 오후 2시 40분. 저는 팀 회의 중이었습니다. 요양원 번호가 떴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야지. 다시 울렸습니다. 뭔 일이지? 3번째.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세요.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작을수록 무서운 법이죠. 무슨 말이에요? 점심 후에 산책 나가신다 하셨는데 2시간이 지나도록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경찰에는 신고했고요. CCTV를 확인 중인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제발, 제발, 제발. 기도인지 주문인지 모를 말을 저는 속으로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요양원 문을 열어 젖혔을 때 엄마의 방은 오후 햇살만 가득하고 침대는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베개 위 엄마가 매일 끼던 낡은 금반지 하나. 결혼 반지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빠가 사준. 왜 이걸 두고 갔지? 왜 하필 이걸? 무릎이 꺾였습니다. 보안실은 좁고 컴컴했습니다. 흑백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17분. 현관 카메라. 낯선 남자. 흰 머리, 구분 등 느린 걸음. 그 남자가 엄마의 손을 잡고 현관 유리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제 눈에는 오직 하나만 보였으니까요. 납치다. 손이 떨렸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쿵쿵, 쿵쿵. 치매 노인이 납치됐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그게 얼마나 무너지는 문장인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경찰은 2시간 만에 그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지역 병원 정원이었습니다. 벤치, 따뜻한 햇볕, 그리고 나란히 앉아있는 2 사람.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엄마는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저렇게 웃는 엄마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경찰 조사실. 남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흰 머리, 구분 등. 그러나 눈빛만큼은 청년이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용수. 76입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십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었을까요?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녀 같은 엄마의 얼굴이. 그리고 남자.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같은 눈빛. 이분의 첫사랑입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젊을 때 약속했어요. 아프면 내가 데려간다고. 좋은 데서 따뜻하게. 그래서 그냥 오셨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해도 됩니다. 잘못인 거 알아요. 그냥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전혀 다른 감정이 천천히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딸에게 말하지 않은 채 저는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같이 가려 했나요? 형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네. 기록상으로는 저항 없이 동행하셨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울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마음속에 제가 전혀 몰랐던 세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딸, 보호자,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엄마가 누구였는지를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좋아했던 꽃이 뭔지, 20대에 무슨 꿈을 꿨는지, 첫사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냥 엄마는 항상 엄마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만 더. 병원 정원 벤치. 따뜻한 햇볕이 내려앉는 시간.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박용수 씨가 엄마 손을 잡고 뭔가를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소녀처럼. 사진 속 그 얼굴로. 이름이 뭐예요, 저한테? 엄마가 물었다고 나중에 박 씨가 말해줬습니다. 용수요. 박용수. 엄마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용수. 용수. 그러더니 가만히 웃었습니다. 알아. 나 알아. 치매가 앗아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심장만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누군가의 여자였던 적이 있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그 며칠 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창밖으로 봄볕이 드는 날 아침. 웃으면서요. 박용수 씨는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흰 국화 한 다발이 와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저는 한참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엄마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사랑을 했는지, 그게 그렇게 오래 갔는지. 미안해. 그리고 다행이야. 사랑은 나이가 없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기억이 지워져도 심장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엄마의 마지막 며칠이 외롭지 않았다는 걸, 그걸로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걸로 됐습니다. 혹시 지금 요양원에 부모님을 맡겨두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한 번도 묻지 못한 게 있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 오늘 한 번만 여쭤보시겠어요? 엄마 젊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 아버지, 그때 꿈이 뭐였어요? 대답을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그분의 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